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자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총 14종 가운데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쓴 교과서는 단 1종뿐이었습니다. 앞서 일본 역사 교과서 총 31종 가운데 21종에서 강제 연행 또는 연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18일 국내 언론사에 따르면 역사 과목 기존 교과서 일본사 A, B, 세계사 A, B 31종과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 탐구 세계사 탐구 14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습니다. 일본사 A, B의 경우 15종 가운데 13종이 일제가 조선인을 가혹하게 부린 것을 연행 또는 강제 연행으로 썼습니다. 11종은 강제 연행, 2종은 연행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2종 시미즈 서원 일본사 A, 메이세이샤 일본사 B는 동원 또는 징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사 A, B의 경우 태평양 전쟁 중 일본과 식민지 상황을 일본사만큼 상세히 다루지 않는 탓인지 강제 동원 문제를 다룬 교과서의 숫자는 적었으나 복수의 출판사가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세계사 A 16종 중 8종이 조선인과 관련해 강제 연행, 강제적으로 연행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기존 교과서들에서 일본 정부가 가계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주류였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 탐구 7종과 세계사 탐구 7종 가운데 강제 연행이 표현된 교과서는 일본사 탐구 1종이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연행, 강제 연행, 강제적 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작년 4월 27일 가계에서 결정했습니다. 가계 결정을 계기로 강제 연행을 쓰지 않은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이 일제히 바뀐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역시 가계 결정으로 부적절하다고 규정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기존에는 일본사 A 1종, 일본사 B 2종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검정 과정에서 역사와 정치 경제에서 연행, 강제 연행, 강제적 연행, 종군 위안부 등 표현과 관련해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돼 있지 않다고 무려 14차례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받은 출판사들은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강제성을 흐리는 동원 등으로 내용을 고친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라고 쓴 교과서는 학생이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위안부로 수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정에 앞서 문부과학성은 작년에 교과서 출판사 임원들을 모은 회의에서 가계 결정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정정 신청을 우회적으로 권고한 모양새입니다. 기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나 그간의 경과를 종합하면 올해 교과서 검정에서 정부 방침은 역사학계의 상식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닷컴이라고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면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한글 인터넷 주소까지 빼앗긴 실정입니다. 18일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닷컴을 입력하면 나오는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고 홍보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이라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외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한글 등 12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정보 조회 결과 독도닷컴은 미국에서 사들인 것으로 나오는데 소유주 정보는 가려진 상태입니다. 이 도메인의 사용 만료는 내달 27일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정치인들이 결국 미쳐버렸다며 미국 기자들은 강제 동원 등의 피해에 사실을 접하고 방송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 기자는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 일본인들은 사람이 아니고 한국이 존경스럽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향후 논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당신들이 국제법 및 양국 간 합의나 약속을 준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새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린 것에 뚜껑을 덮고 관계 개선을 해도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망쳐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지향적 개선 등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윤 당선인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게 보는 것 같네요.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한다면 한국은 일본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형편없는 과거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과거 자신들의 판단이나 발언에서 잘못된 부분을 순순히 실수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협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출발선에 다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출발선에 붙여도 개별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 때와 달라지지 않으면 포괄적이든 개별적이든 결과는 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대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건가? 한국 쪽은 이 문제를 포함해 전쟁 중의 일에 대해 일본이 무엇을 했으면 하는지를 더 정리해 보여줘야 할지도 모른다. 끝없는 논쟁을 솔직히 따라갈 수 없어. 지금은 패전국이 나쁜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전쟁 추진 국가 문제가 국가를 뒤흔드는 큰 문제로 문제의 차원이 다른데도 과거만 탓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일본보다 더 위험한 제국주의에 공포정치를 행하는 국가의 침략을 받아도 되겠는가? 아직도 더 쌍방에게 플러스가 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대만, 미국, 일본과 같은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북과 합칠 것인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로 먹고 있는 조직인가 뭔가가 스캔들로 실각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 윤석열 씨도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든 뭐든 정상에 설 정도의 인간이라면 때리면 먼지가 나기 마련이다. 러시아 정권이 바뀌면 북방 4개 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높다. 또 한국에서는 그가 대통령이 되면 위안부, 징용공 문제와 다케시마 문제나 자위대 비행기에 대한 레이저 조사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은 일본 정부가 착실하게 일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세금을 올리다니 언어도단. 역사 전쟁이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를 상대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역사란 증언뿐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증언만으로는 그저 쓸데없는 투지가 되어버려요. 이른바 위안부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고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연행해 그 일에 종사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의문이 든다. 왜 한국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참견하는 거지? 반대로 그쪽 교과서에도 일본 정부가 그건 이상하고 이것도 아니라고 의견을 보일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생각을 고치기 전까지는 미래지향이란 말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애당초 역사 인식은 그 나라의 사정이나 해석이니 달리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교과서 문제는 로스웰 사건과 똑같을 것이다. 있지도 않았던 것을 있으면 좋겠다. 있었을 것이다. 있던 것으로 서서히 변화시켜서 지금과 같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국내에서도 일본에서 보면 용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을 일본이 항의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단지 관계성을 악화시킬 뿐, 서로 송곳니를 놓고 싸워도 소용없고 어느 한쪽으로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니 그것은 옆에 내려두고 북한 문제 등 필요한 부분에만 힘을 합쳐야 한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